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스윙 스테이트가 돼가고 있는 애리조나주를 방문합니다. 대통령이 방문하는 드림시티 교회는 바이러스의 안전 대비를 했다면서도 참석자들에게는 만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교회를 고소하지 않는다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오클라호마 털사의 트럼프 캠페인 스텝도 이벤트가 끝난 뒤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고, 플로리다, 텍사스를 포함한 미국 각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산 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률과 정치화는 비례합니다. 대통령과 플로리다 주지사는 쿵플루라든지 히스패닉계 농당 근로자들이 옮긴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완전히 정치화됐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공표하지 않는 공화당 주지사들도 로컬에서 정하라고 은근슬쩍 마스크 착용 가능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주정부 차원에서는 당을 가리지 않고 전현직 주지사들이 모두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미국인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전문직 비자 발급 등 이민 업무 중지 대통령 행정명령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는 발표가 나오자 비즈니스 업계가 반대합니다. 미국인으로서 그만한 봉급에 그만한 일을 할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오늘은 5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치러집니다. 특히 캔사스주 예비선거가 주목됩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민주당 후보가 누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 인근에 있는 앤드류 잭슨 전 대통령 동상을 시위대가 끌어내리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역사적인 기념물을 훼손하면 예외 없이 벌을 줄 권력이 본인에게 있다고 트윗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이제 일상생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확산되든지 사람들은 식당에 가기 시작하고, 또 이제 일반적인 활동이요, 교회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처럼 정치 시즌도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지금 비행기를 타고 애리조나주로 떠났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대통령이 어떠한 전환점을 잡지 못했고, 이번에 애리조나주로 가는데, 오클라호마와 애리조나주는 굉장히 다르죠. 이 대통령의 어떠한 정치적인 전략도 좀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컴포트 푸드를 먹는 것처럼 어떤 자신의 선거 캠페인에는 항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줄 본인의 지지 기반주만 80번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가서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리조나주의 경우는 원래 레드 스테이트였지만 요즘에는 블루 스테이트 쪽으로, 그래서 지금 퍼플 정도 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거가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만약에 애리조나주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이기면 다른 곳에서 저도 이제 안전할 수 있고,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코노미스트의 경우는 지금 선거인단표 271표가 있으면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현재로서는 조 바이든이 340표까지 확보가 된 것으로 이코노미스트 계산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중요한 애리조나를 잡아야지 되는데, 스윙 스테이트를 오클라호마와는 다른 애리조나, 스윙 스테이트가 되고 있는 애리조나를 대통령이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와 같이 방문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면은 당연히 이제 애리조나가 멕시코와 국경이 있기 때문에 유마를 방문을 하고 라운드 테이블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가는데, 동행하는 사람이 지금 미국의 국토안보부 장관과 부장관이 전부 대행입니다.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부장관이 켄 쿠치니치죠. 그리고 이제 장관 차드 울프 장관 대행이랑 같이 가고, 이민 세관국장이 함께 갑니다. 마크 모건이 함께 가는데, 커미셔너요. 그래서 이제 라운드 테이블에서 당연히 지금 국경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테고요. 그리고 나서
드림시티 교회라는 곳을 방문을 합니다. 이 교회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가 새로운 그 테크놀로지 환풍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10분이면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 해서 우리 교회는 너무나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 교회에서의 미팅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젊은이들이요. 젊은 학생 그룹 이름이 있던데요. 그 Student for Trump라는 이 그룹이 주선을 해서 Dream City Church 피닉스에 있습니다. 피닉스도 요즘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확진자가. 해서 이제 있는데 교회 목사와 이 교회는 또 재정을 담당하는 오피서가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 너무너무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꽉 채워지겠죠. 지난번에 그 털사에서 19,200명 채워지는 곳에 소방국 발표에 따르면 뭐 6,200명만 들어갔다. 이게 아니라 이제 3,000석이라고 하니까 3,000석이 maybe 다 채워질 그럴 것을 이제 대통령이 원하고 이제 그게 그 확신이 드니까는 그 교회를 가는 것이겠죠. 해서 이 학생들이 그 교회에서의 대통령과의 미팅을 주선을 하면서 지난번에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했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이제 약속을 받고 그 캠페인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교회 고소하지 않는다. 목사도 고소하지 않는다. 교회 간부도 고소하지 않고 이번 이 이벤트에서 일을 하는 도와주는 자원봉사 아무도 설령 당신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감염돼서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그런 일로 고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학생들이 다 받고 나서 지금 주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떠한 그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이벤트가 있은 뒤에 대통령의 이벤트를 관장을 했었던 스텝 2명이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금방 이벤트 끝나자마자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요. 그리고 이벤트 하기 전에는 6명이 역시 양성 반응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그 이벤트를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중단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확산이 너무나 위험한 그런 정도다 해서 오클라호마 털사에서도 그렇고 오늘 애리조나주에서도 대통령이 이 선거 캠페인을 끝내고 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은 또 확진자에 대해서는요. 그런 것은 또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even before you know the vaccine works. So the risk of the speed is not risk to safety, it's not risk to scientific integrity. It's risk to money. So put that aside. The point that Congressman Upton made, I think is very important. We need to be careful that we don't jump because of our need to get vaccines for those who need it, that we do not definitively prove safety and efficacy. 네, 지금 이제 백신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백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영국의 임페리얼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자원봉사하는 사람에게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가 본인들이 임페리얼 대학에서 주도하는 쪽으로 원하는 쪽으로 지금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얘기하기를 지금 미국 보건연구소의 전염병 질병연구소의 소장입니다. 대통령의 태스크포스의 헤드를 맡고 있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안정성이나 효율성 같은 것이 확실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오늘 특히 또 의회 청문회에서는 왜 소수 인종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숨지는 이런 비율이 더 많은가, 이 바이러스와 어떤 인종차별주의가 연관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하는 때에 대통령이 스윙 스테이트 애리조나를 방문했다는 것은 역시 그 이민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애리조나를 방문하면서 어제 대통령이 그 행정명령을 연장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 행정명령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이미 시행 중인 거죠. 그 새로운 비자 발급을 올해 말까지 중단한다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민을 그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H1 비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문인들에게 주는 H1B 비자도 있고 L1 비자도 있고 기타 등등 임시 일하는 사람에 대한 비자 발급도 중지하고 영주권 발급도 중지하는 것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내용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할 경우에 미국 사람들 일자리를 52만 5천 개 정도는 우리가 보호할 수 있다 하면서 대통령은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이제 특히 그 H1B 비자 같은 경우는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그 정도 뭐 인도라든가에서 오는 그런 비자를 받고 전문직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정도 돈 받고 그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오히려 세계 경쟁력에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 대통령 측에서는 2016년도에 가장 중요했었던 이민 문제예요. 그 이민 문제를 결국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엮어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고 오히려 경제에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직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L1 비자 같은 경우는 아주 큰 기업의 무슨 CEO로 누구를 초빙한다던가 그런 그 비자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데이케어 센터가 문을 닫은 상태에서 본인은 일을 하러 가야지 되고 이런 케이스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 때 프로페셔널 내니를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프로페셔널 내니 유럽 쪽에서 많이 오죠. 뭐 영어도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이번에 이제 금지가 되게 됐고요. 그런데 또 예외는 있습니다. 교수라든가요. 헬스케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비자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다 상의를 해야지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민에 대해서 그다지 그 지지하지 않는 찬성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엮어서 이렇게 원래의 반이민 목적으로 가지고 오고 있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하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오늘 미국에서 5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치러집니다. 켄터키, 뉴욕주, 그리고 버지니아, 미시시피, 뭐 또 어딘가요? 노스캐롤라이나. 그럼 5개 주 맞죠? 이 5개 주에서 각각 다 다른 뭐 그런 예비선거들이 또 중요하게 그쪽 지역에서 보여지는 예비선거들이 치러집니다만은 공통적으로 뉴욕과 켄터키의 예비선거는 뉴욕이라든가 켄터키주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미래에도 중요한 선거입니다. 켄터키주는 그 미치 매코넬 연방 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지역구인데 미치 매코넬 연방 그 상원 원내대표가 지금 선거가 위험합니다. 오늘 예비선거 민주당 쪽에서 당연히 이제 이 사람은 지금 현역이니까 11월 달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예비선거가 치러지는데 민주당에서 두 후보가 지금 겨루고 있는데 이 두 후보 가운데서 특히 한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는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의 이 상원 의원 자리가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은 오래라는 것이 뭐 몇 개월 전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예비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 명은 주 하원 의원이고요. 찰스 부커라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에이미 맥그레스라는 은퇴한 해병대 조종사입니다. 이름은 에이미예요. 에이미인데 에이미 맥그레스가 은퇴한 해병대 전투사거든요. 전투사 비행기 조종사거든요. 돈도 굉장히 많이 모았고요. 100만, 1000만, 약 1100만 달러. 그래서 주의 하원 의원인 찰스 부커가 한 400만 달러 조금 더 모았고 이 돈만 많이 모은 것이 아니라 당의 지도부에서 미국 사람들은 뭐 군 출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지지를 해주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부터 많은 지도부에서는 그 지지를 그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찰스 부커 같은 경우는 더 조금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뭐 버니 샌더스 후보라든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데스라든가 엘리자베스 워렌이 지지를 하는데 두 후보 가운데서 만약에 에이미 맥그레스가 오늘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그쪽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거 보면은 가장 레이티스트가 에이미 맥그레스하고 미치 맥코넬이 겨룬다 하면은 지지율이 41%대 40%.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인데 상원에서 힘이 가장 강한 사람인데도 이 민주당의 도전자에 비해서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미치 맥코넬이 1% 앞서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켄터키주의 경제 이런 것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 측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가 나빠지니까 문도 열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많은 그 지원금을 줘야지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같은 지원금 같은 것이 지금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만약에 미치 맥코넬의 지역구인 켄터키주에 아주 그 좀 유리하게 결정이 되지 않고 오늘 선거에서 에이미 맥그레스 후보가 이제 상대 후보를 누르고 민주당에서 당선이 되면은 미치 맥코넬 연방 상원 의원이 그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켄터키주의 예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뉴욕에서는 16지구에서 역시 민주당인데 이 민주당은 또 왜 중요한가? 민주당에서 지금 가장 취약한 것 가운데 하나가 너무 민주당이 좌측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건한 무당파 같은 사람들이 공화당도 좀 심한 것 같기도 한데 민주당도 너무 심해 하면서 마음 둘 곳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의 16지구 같은 경우는 지난 3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었던 엘리어트 앵겔이라는 이제 연방 하원 의원이 도전자를 지금 맡게 됐는데 이 도전자가 뭐 교장 선생님이었고 교육가였고 교육국 분야의 운동가였습니다. 자말 바우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뭐 버니 샌더스라든가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가 급진적인 정치인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 엘리어트 앵겔이라는 그 지금 현재의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내가 진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앵겔 의원 같은 경우는 힐러리 클린턴이라든가 앤드류 쿠모 뉴욕의 주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포함을 해서 지지를 하고 있고 해서 뉴욕 쪽은 완전히 급진적인 좌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현상 유지를 하느냐에서 켄터키에서는 지금 그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오늘 선거가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종차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이 돼 있어서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인종차별을 금지한다 이런 시위가 전부 그 민주당을 어찌 보면 조금 더 좌쪽으로 특히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왼쪽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도부에서는 온건한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거 이 두 군데는 제가 레이티스트 내일 팔로우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오랜만에 그 미국의 7대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야지 될 것 같아요. 앤드류 잭슨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도 미국식 단어로 표현하면 admire 하는 앤드류 잭슨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뉴스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전해드린 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집무실에 누구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가. 그게 이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방향, 개인적인 성향을 반영한다. 이게 상식적인 얘기니까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앤드류 잭슨의 초상화를 걸어놨습니다. 앤드류 잭슨 7대 대통령이고 그리고 그때 이제
7대까지 전부 동부 그 엘리트에서 대통령이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은 테네시주잖아요. 테네시주의 노예 그 농장주였는데 그리고 뭐 그 와이프를 사이에 두고 어떤 남자와 결투를 신청을 해서 정말 딱 그 서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터프함도 있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좋아하는 집무실에 앤드류 잭슨 그 사진을 붙여놓은 7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가 있으면서 이런 과거의 유물 유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은 필요 없다 해서 끌어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제 그 뉴욕 자연사 박물관 그 앞에 입구에 있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말탄 동상을 내린다고 그 박물관 측에서 했을 때 뉴욕시에서 That's okay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루즈벨트의 그 4세, 루즈벨트 4세는 뭐 꼭 뭐 그 티도어 루즈벨트가 말탄계 그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니까 구태여 뭐 오른쪽 옆에 흑인과 왼쪽 옆에 그 아메리칸 인디안이 있고 본인만 말 타고 있으면 백인이 더 우수해 보이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앤드류 잭슨 동상이 지금 백악관 주변에 의사당에도 그렇고 많은 미국의 역사 유적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 그 공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라파에트 공원의 앤드류 잭슨 동상을 어젯밤에 사람들이 시위대가 끌어내리려고 로프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공원 경찰이 갔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백악관의 비밀 경호원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뭐 페퍼 스프레이도 뿌리고 뭐 무슨 페인트 칠도 하고 그랬는가 봅니다. 그래서 상황은 끝났어요. 상황은 끝났는데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뭐 여러 가지 트윗을 했습니다. 존 볼튼에 대해서도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트윗도 하고 하면서 특히 앤드류 잭슨의 이 동상에 피해를 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연방 법에 근거를 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다. 2000 몇 년도인가요? 법을 대통령이 2003년도군요. Veterans Memorial 그 군인 재향 군인 기념물 보존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이것을 이제 알칸소의 그 탐 커튼 의원이 발의를 했었던 안이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역사적인 기념물을 훼손하면은 10년 징역형까지 내가 줄 수가 있다. 원래 그 법은 뭐 벌금을 물게 하거나 정말로 그렇게 돼 있어요. 10년 징역형까지. 그런데 원래 이 법에는 예외를 뒀습니다. 이 남부군과 연관된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예 지지를 찬성하는 것과 연관된 인물의 기념물에 대해서는 뭐 예외를 둔 거죠.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그런데 대통령은 거기에 포함을 시킨 거고요. 해서 미국에서는 지금 오랜 동안 예전에 그러면 뭐 어느 대통령도 뭐 미국을 만든 대통령도 노예주 아니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 하는데 그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울 서칭 내지는 이제 어떠한 정립을 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테네시주에서 노예 농장주였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기록에 보면은 본인들이 노예를 본인들이 아니라 본인이 노예를 채찍으로 때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역사학자들이 뭐 대학에서 흑인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의견을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뭐 시대정신이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유물을 내리면 안 된다 하다가 요즘에는 내려야지 된다 하는 게 강해지는데 그럼 무엇을 내리고 무엇을 내리지 않을 것인가. 오케이. 그 당시가 노예제가 전부 있었고 농장주는 노예가 없으면 그 농장을 운영할 수 없었을 때 그런 때 노예를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노예제를 폐지하려고 할 때 그 노예제 폐지에 반대를 한 그런 반대한 것에 연루가 돼 있는 그런 인물이라면 그것을 이제 그 폐지를 해도 된다. 이게 이제 로버트 리 장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 정도로 지금 정립을 해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앤드류 잭슨 그 대통령은 그 인디안에 대해서도 그 미시시피 강 저쪽으로 해서 테네시에서부터 계속 인디언 부족을 쫓아서 그 인디언 부족이 오클라호마까지 갔어야지 되는 그런 미시시피가
우리가 지도로 눈으로 볼 때 오른쪽에 있다면 오클라호마까지 가려면 그 인디안들이 본인의 그 부족 그 근거지에서 그 뿌리 그 삶의 터전에서 알칸소를 중간에 있는 알칸소를 거쳐서 오클라호마까지 쫓겨갔다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부족들이 인디언 부족들이 숨지고 그게 이제 체로키 피플 그 체로키 피플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그 테네시에서부터 알칸소를 거쳐서 이 오클라호마까지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땅을 버리고 정말 먹지도 못하고 핍박받고 갔어야지 되는 이 행로를 눈물의 자국이라고 역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Trail of Tears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앤드류 잭슨이 그러한 것을 그 인디언들을 쫓겨내는 법에 1830년인가요? 맞네요. 그 인디언 그 Removal Act, 인디언을 없애버리는 그 액트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그 앤드류 잭슨은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은 뭐 동상 같은 것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이 앤드류 잭슨이 엘리트 동쪽의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 앤드류 잭슨을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돈이라던가 아니면 그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도 굉장히 돈을 아끼고 그 뉴욕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만은 그 아버지가 정의할 때 본인의 신분은 처지를 어떻게 딱 정의를 했냐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버지는 돈을 벌긴 벌었어도 가난한 사람들이 렌트를 줘서 돈을 번 게 많거든요.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아파트먼트를 지어서 흑인들에게도 뭐 어떤 경우는 살게도 하고 차별도 하면서 그리고 뭐 어떤 경우는 못 살게 하고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걸리는 게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는 KKK단 뭐 시위에도 트럼프 대통령 아버지가 나갔다는 기록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소득층 블루클린 이런 데서 아파트먼트 같은 것을 지어서 거기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들아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저쪽 맨하탄 그쪽은 쳐다보는 것도 아니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why not? 하면서 맨하탄에 가서 금장처럼 보이는 트럼프라는 것을 그 타워에 딱 그 크게 이름을 붙여놓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류 잭슨을 굉장히 그 좋아하고요. 다른 역대 대통령들과 다르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본인이 트윗까지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저지른 그런 그 유물 유적 훼손에 대해서까지 다 소급해서 즉시 내가 이 법을 발의를 할 권한이 있는데 즉시 지금부터의 뿐만이 아니라 이미 저질러 놓은 것에 대해서까지 소급해서 다 적용을 해서 벌을 줄 거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뭐 트윗한 것이 또 그대로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하니까 지금 미국의 그 상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는 계속될 테고 대통령은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대통령으로 있을 테고 11월 달에 재선에 성공을 하면은 4년을 더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마인드를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오클라호마 털사이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 바이러스도 쿵플루다. 잠깐 조심하는 듯 하더니 다시 이 차이니스 바이러스 쿵플루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거기에 에이시안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호불호가 그 갈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앤드류 잭슨 이 내용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광고 듣고 와서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여러 가지 그 인종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요. 이것은 현실 생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니까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요, 이 질병통제국이 손 닦는 그 세정제 같은 것도 어떤 그 세정제에는 들어가면은 안 되는 그런 성분이 들어갔다 해서 지금 뭔가 규정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부터 드려야지 되겠네요. 플로리다주의 주지사가 이제 플로리다주도 그 주정부 차원에서는 마스크 의무화가 아니니까는요. 이제 굉장히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주지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히스패닉계 농장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 때문에 이렇게 플로리다주에 이게 퍼지고 있다. 론 디센티스 공화당의 주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래서 그 소수인종 그 정치인도 필요한 거예요. 민주당의 그 히스패닉 코커스 그 플로리다주의 부회장이 나타샤 오테로 산티아고 부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그럴 수 있지. 우리가 필요해서 고용을 하는 그 일용직 근로자들이고 농장 근로자들 아니야? 대체로 농장 근로자들이 한 기숙사에서 살면서 한 버스를 타고 일터로 가고 따닥따닥 붙어서 일을 하고 하니까 당연히 그게 퍼질 수 있다고 언제부터 경고를 했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캘리포니아주 농장도 마찬가지라고. 그럴 때 정부에서 뭐를 했지? 이렇게 딱 그 쏘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해라. 이 플로리다주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게 히스패닉계 농장 근로자와 일용직 때문에 그렇다는 걸 사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메모리얼 데이 연휴 때 비치가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갔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그 원인이 된 것이지. 그리고 마스크도 안 쓰고 거리두기도 안 하고 하는데 어떻게 안 퍼질 수가 있어? 하고 히스패닉계 그 코커스 부회장이 이 정도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선거할 때 항상 이제 그 집단적으로 보면은요, 커뮤니티적으로 보면은 우리 지금 뭐 히스패닉계나 한인계 후보가 선거에 나섰을 때 이민에 대해서 반이민 정책을 쓰느냐, 아니면 친이민 정책을 쓰느냐, 아니면 백인 커뮤니티에 가서는 반이민 정책을 말하고 한인 커뮤니티에 와서는 친이민 정책을 말하느냐,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선거에 이겨서 그 당에 들어갔을 때 그 당의 그것에 따르겠는가, 아니면 한인 커뮤니티에 와서 한 말에 따르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투표를 해야지 되는 거죠. 이 코리안 아메리칸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서 공화당이 지금 반이민 정책을 쓰는데 초선 의원이 절대로 한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소수인종의 권리를 보호해야지 됩니다 하면서 법안에서 본인이 그 민주당 성향의 친이민 정책에 투표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당선되지 못합니다. 당에서 밀어주지 않기 때문에. 플로리다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플로리다주의 그나마 이런 히스패닉계라든가 쿠바계라든가 정치인이나 활동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지사가 뭐 히스패닉계 때문이야, 히스패닉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어 하면은 당장 주지사 사과해라,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묘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종차별, 소수인종, 이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그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있는데요. 주지사들도 지금 플로리다하고 텍사스하고 애리조나주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캘리포니아주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세 개의 주는 공화당이고 또 공화당 지도부와도 연결을 해야지 되고 또 그 같은 사람들이 더 큰 정치 무대에 그 나간다는 것도 뭐 머릿속에 계산을 할 테고 하니까 연방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밉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밉보이면은 지금 당장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뭔가 연방 그 지원금을 덜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주지사 차원에서는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경제도 오픈하고 휴일도 오고 하니까 텍사스와 애리조나주에서 너무 많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텍사스와 애리조나의 그 주지사가 세 사람 다 플로리다까지 공화당이에요. 그래, 그럼 마스크 쓰는 거 로컬 정부에게 맡기지, 이렇게 슬쩍 이제 뒤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주 차원에서는 안 하지만 애리조나의 이제 그 마리코파 카운티, 피닉스가 있는 곳이죠. 그것도 템프 이런 데서는 마스크 쓰는 게 의무화가 됐고요. 플로리다주도 뭐 플로리다 키즈라든가 마이애미 비치, 템파, 오렌지 또 그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이런 곳은 그나마 마스크 쓰는 것이 의무화가 됐고 텍사스도 어스틴과 그 샌안토니오는 역시 마스크 쓰는 것이 의무화가 된 겁니다. 그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주는 오늘 아침에 제가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준비를 미처 못했어요. 캘리포니아주는 현재가 민주당 그 주지사고 그 게빈 뉴섬.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4명의 이 직전에 그 제리 브라운부터 피트 윌슨부터 그레이 데이비스까지 아놀드 슈와츠네거까지 그 가운데는 민주당도 있고 공화당도 있잖아요. 피트 윌슨 무슨 뭐 아놀드 슈와츠네거 이런 식으로 그런 모든 주지사들이 아주 짧게 나이가 다 많죠. 이분들이 이제는 마스크를 왜 써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아놀드 슈와츠네거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마스크를 꼭 써야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스크를 꼭 쓰시고요. 마스크를 썼어도 지난번에 오클라호마 털사이에서 대통령 선거 캠페인 끝나고 나서 스텝 2명은 양성 반응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썼는데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 말씀 드리고 그리고 어떤 분께서 유튜브 지금 현재 보시면서 그 영국에서 백신이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도 계속 청문회에서 앤토니 파우치 박사 또 질병통제국장도 역시 같이 얘기를 했는데 백신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낙관이다. 뭐가 하나 성공해서 금방 나오는 거 절대 아니라고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 싶은데도 또 어떤 분이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 임페리얼 대학교 것도 제가 그래서 슬쩍 넘어갔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뭐 원숭이에게 하다가 사람에게 해봤는데 성공했다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부작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작용이 없이 사람에게 처음 이것을 그 백신을 그 도수를 줘봤더니 제대로 반응을 하더라 해서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이 300명에게 임상 실험을 그 해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몇 주일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300명에게 한다고 그것도 이제 건강한 자원봉사자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건강한 자원봉사자들에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더 이제 300명보다 더 늘려야지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300명에게만 줄 백신이 아니잖아요. 미국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인구에게 줄 백신이기 때문에 어디서 이걸 제조를 하지? 중국에서 많이 제조를 하겠죠. 기술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러면 언제쯤이 되면 충분한 게 나오느냐? 그 사이에 또 백신이 또 바뀐다면서 변이되면은 그 백신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면 개발해 놓은 그 백신은 소용이 없다며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조심스러운 신중한 낙관론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지금 펼치고 있다 하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지금 뭐 주식시장 분위기 좋거든요. 좋은데 이것도 역시 어제 오늘 백악관에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그렇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도 그렇고 피로 나바로가 워낙에 그 중국 때리기를 작정을 하고 오랜 동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분이 이제 팍스 TV와 인터뷰를 하면서 중국과의 협상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한 게 진행자가 그러면 말을 들어보니까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끝났다는 얘기야? 하니까 yes, 그건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뒤에 어제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피로 나바로와 다른 그 주장을 한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끝나긴 뭐가 끝나? 1월 달에 2일차 그 단계적인 협상이 성공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또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고요. 쿵플루라고는 부르지만 차이니즈 바이러스라고는 부르지만 중국과 시진핑과 손을 놓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할 수 없이 피로 나바로가 그게 말이야
내가 아웃 오브 텍스트였어. 내가 이 말 저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중국과의 그 무역 협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야. 해서 어제 장 닫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서 장이 막 마구마구 내려가다가 다쳐도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본인이 성명으로 이제 스테이트먼트로 발표를 했거든요. 아, 그게 아니라 중국과 무역 협상 끝난 거 아니야. 하니까 주식시장 분위기 뭐 지금 뭐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그리고 혹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다고 되는 건 아니겠네요. FDA가 식품의약국이 좀 전에 질병통제국장이 아니라 식품의약국장이 나와서 백신 조심스러운 낙관을 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이렇게 여러분들 성분을 한번 보세요. 이 세정제에 그 비누 같은 것 말고 물 안 대고 하는 것에 보면은 메탄올이 들어가 있는 게 있답니다. 메탄올이 거기에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스며들 수도 있고 몸 안으로 들어가면 뭐 구토, 어지럼증에서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해서 뭐 상표를 쭉 9개인가를 공개를 했는데 All Clean Hand라는 거, 또 뭐 Ask Biochem Hand, 뭐 Clean Care, 노점, Good Gel, Clean Care, 노점, 이런 형태의 것들. 그러니까 보시고선 사셔야지 되는가 봐요. 가능하면은 물로 손을 씻는 것이, 비누로 씻는 것이 훨씬 좋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뉴스를 어떻게 봐야지 되는가. 뉴스가 요즘 너무 많아서 다 전해드리지도 못하는데 전부 뉴스를 전하는 측에서 그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그 뉴스를 전하고 또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한국 뉴스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국 뉴스, 한국에서 발행되는 신문 등을 통해서 미국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자주 가끔 드리기도 하지만 오늘 조금 그 두 가지 이슈로 미국의 여론조사와 그 존 볼튼 이슈로 그 내용을 조금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존 볼튼 뉴스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냥 하나의 책입니다. 그리고 존 볼튼이라는 사람이 워낙에 강성이었어요. 북한에 대해서도 이란에 대해서도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기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광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강하게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자면 일종의 해고당한 사람인데 사임하기는 했지만 그러면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본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존 볼튼의 책을 보는 입장이 백악관과 민주당도 다곱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원 청문회에 지난번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이런 책을 썼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국대로 일본에서는 일본대로 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지 하면서 다만 외교 관계에 대해서 책을 쓴 것이니까 설령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의용 특사라든가 이런 분들께 불편한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것은 하나의 존 볼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존 볼튼이 일본과 가까운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래서 일본이 아베 신조가 뭔가를 북한 문제에 있어서 그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방해를 했고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에 맞게 가져갔다면 그것도 그냥 사실대로 보면은 됩니다. 그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게 좋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베 신조 입장에서 그리고 그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각기 다 이건 볼튼의 입장인데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더 이겼을 수도 있는데 상대의 승리를 가지고 그 상대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각자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북미 회담이나 남북 문제 같은 것을 남한과 북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자 회담을 통해서 했었던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 못 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같은 것도 어제는 그 네이 실버라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이 조 바이든이 정말로 크게 이길 수도 있다. 이게 강조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팍스뉴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잡거든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코노미스트나 네이실버 같은 데서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입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기간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힘들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만 뭐 기간이 있으니까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야라고 말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매체에서 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노력은 합니다. 아무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테고 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화요일밖에 안 됐어요. 강희신이었습니다.